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란수 리더스 학원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셀파 2014년 8월 3일 일요일 진도진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강의 박진주랑 박선철 선생님이 하고 나눴어요. 네, 휴가를 갔는지 공부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생님이 나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 강의를 찍는 거는 선생님이 나 진짜 고등학교 2학년 세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앞으로 학원 수업에 꼭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우리 이스트 문명에서 저번에 각각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좀 이어서 나가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들이 쌤이랑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쪽이냐면요, 우리 교재 18쪽입니다. 그래서 18쪽을 여러분 해나가는 내용을 쌤이랑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엄청 자세히 배울 수는 없고요. 사실 쌤이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 이제 수능이라거나 특히 우리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 페르시아 문제가 엄청나 비중 있게 다뤄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쌤이랑 배울 내용은 정말 압축적으로 선생님이랑 정말 필요한 내용만 쌤이랑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쌤이랑 배우기 앞서서 선생님이 내가 오늘 강의부터는요, 당분간에 세계사랑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동영상이랑 이제 우리 동영상 자료를 내가 여러분들과 쌤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내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쌤이랑 이제 잠시 후에 또 배울 인더스 문명에 관련되어 있는 인더스 문명과 불교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쌤이랑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돌려 시간 나침판이라고 부르는 이제 스페인에서 만든 이제 만화 동영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대상 만들어진 동영상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여러분들 꼭 필요한 내용이 재미있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는 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만화로 보나요? 여러분 그런 불만 여러분들 다 선생님 다 차근차근 씹어서 무시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먼저 통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내용을 잠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여기 배울 내용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관련되어 있는 우리 아시리아와 함께 다리스 1세,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우리 이제 검토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1판 먼저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첫 번째 이야기. 옛날 메소포타미아 북쪽 산악 지역에 양을 치는 민족이 살았대. 페르시아란 민족이야. 이 민족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한 대제국들의 지배를 몇백 년이나 받았지. 먼저 아시리아가 여길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이 이곳을 지배했어. 하지만 기원전 550년쯤 똑똑하고 용감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는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기병부대와 함께 유프라테스 강 계곡으로 내려왔어. 그리고는 바빌론 성문 앞에 버티고 섰지.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 성벽 위에 바빌론 사람들은 비웃었대. 보잘것없는 군대로는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페르시아엔 똑똑하고 용감한 지휘관이 있었고 덕분에 바빌론 군대를 꺾고 도시를 정복할 수 있었지. 키루스 2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어. 바빌론 때문에 고생했던 페르시아 사람이라 키루스 2세는 착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백성한테 종교의 자유를 줬지.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었대. 키루스 2세의 후계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 키루스 2세와 그 전후의 왕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에 속해 이들은 300년 가까이 페르시아를 다스렸어. 조로아스터교의 탄생. 아주 먼 옛날 페르시아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에 살 때 일이야. 어느 날 아침 한 노인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남자를 봤대.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구먼. 몇 년 전에 젊은이 하나가 여길 지나갔지. 조로아스터란 청년이었어. 그런데 같은 사람 만나 많이 변했네 그려. 전 10년간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혼자 깊은 명상을 했고 진리를 깨닫게 됐죠.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로아스터는 신의 가르침을 전하게 돼 덕분에 사람들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지. 조로아스터는 신이 하나뿐이라고 가르쳤어. 세상을 창조한 거대하고 유일한 힘,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아우라마즈다야. 태양은 낮 동안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덕분에 세상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하지만 밤이 되면 해는 땅 밑으로 숨지. 그리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해. 낮에는 빛이, 밤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양면성은 최고의 신 아우라마즈다가 만들어낸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의 성질이기도 하지. 선과 악은 언제나 세상에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야.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없는 거지. 조로아스터가 강조한 건 인간의 강한 의지였어. 모든 인간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돼. 죽은 뒤엔 생전의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아닌 사람은 지옥으로 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라고? 맞아. 조로아스터가 페르시아인들한테 가르친 천국과 지옥 얘기는 6세기가 지난 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제국 건설하기. 조로아스터는 예언자가 됐어. 그의 가르침은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로 발전했고 말이야. 페르시아인 대부분이 신도가 됐지. 페르시아 왕들은 온 세상에 선이 퍼지려면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대. 전쟁을 없앤다고? 그거 정말로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없애?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페르시아 왕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버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온 세상에 선이 퍼질 거라나?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정복을 꿈꾼 제국이 태어났지. 키루스 2세는 바빌론만 정복한 게 아니야. 리디아 왕국도 정복하고 이오니아해의 도시 국가들 마삭의 타이도 공격했지. 그러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 군대와 나라를 이어받은 건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였어. 아들은 정복전쟁을 계속했고 이집트까지 영토를 넓혔대. 아프리카 북부까지 차지하자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커졌어. 고대 문명을 탄생시킨 땅을 몇 개나 차지한 거야.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그 후에도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 무력으로 정복을 하긴 했지만 페르시아 왕들은 처음의 결심을 잊지 않았어. 자신들과 다른 문화와 조로아스터교가 아닌 종교들도 허락하고 다른 민족의 지식과 전통을 받아들였지. 페르시아 제국에선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다양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해. 적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대신 페르시아 제국은 정복당한 왕들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 거길 다스리게 해줬어. 평화를 지키고 복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줬어. 대표적인 게 페니키아인이야. 페니키아는 감사의 뜻으로 페르시아의 해군을 빌려줬지. 제국 다스리기. 세계 정복을 꿈꾼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힘은 무엇보다 무적의 군대에서 나왔어.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국경 안팎에서 온 청년들이었지. 중앙아시아의 시르다리아 강 너머에서는 기병들이 왔대. 말을 탄 채로 성능 좋은 활을 쏘는 병사들이었지. 중앙아시아에서 온 병사들은 용병이었어. 그게 뭐냐고? 돈을 받고 전쟁을 해주는 사람. 페르시아에는 용병이 많았어. 넓은 땅을 정복한 덕분에 병사들을 살 때도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 제국 곳곳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나라의 재산을 더 늘려줬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된 페르시아는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들을 지었어. 그런데 페르시아가 전쟁을 한 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지 돈 때문이 아니라면서. 그러게 말이야. 세계의 평화도 이루고 멋진 도시들도 지으면 더 좋다고 생각했나? 페르시아는 정복한 민족한테 세금을 걷었어. 금, 은, 보석으로 받아갔지.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페르시아는 제국을 20개로 나누고 각각을 사트라프라고 불렀어. 사트라프를 다스린 건 그곳의 지도자였어.
그리고 황제는 각 사트라프에 관리 하나씩을 보냈지. 이 관리들도 사트라프라고 불렸어. 사트라프의 임무는 각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황제한테 잘 가게 하는 거였대. 사트라프는 큰 힘을 갖고 있었지. 그 중에는 자기가 맡은 지역을 손아귀에 넣고 왕 행세를 하는 사람까지 있었어. 걷어들인 세금도 중간에서 가로채고 말이야. 세금 걷는 걸 도우라고 보내놨더니 세금을 훔쳐갔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사트라프의 나쁜 짓을 막기 위해서 황제는 뭔가를 새로 만들었지. 세계 최초의 비밀 경찰이니 황제는 비밀 정보망을 만들어서 사트라프들을 감시하게 했어. 정보원들은 자기가 알아낸 걸 황제한테 보고했지. 이 방법은 아주 효과가 좋았어. 페르시아의 비밀 경찰은 황제의 눈과 귀라는 별명을 얻었대. 예, 어떻습니까? 잘 봤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랑 잠깐 아까 봤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꼭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그걸 통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빨간색이랑 파란색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로 잠깐 우리 밑줄과 표시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 등장할 겁니다. 자, 일단 표시해 보세요. 파란색 밑줄로 아시리아 밑줄. 자, 이렇게는 배경 쭉 나와 있는데, 중계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고, 우선 철제 무기와 기본 전술을 이용해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일에 우리 표시 하나만 좀 해두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런 결론 나와 있는데, 저 파란색 밑줄로 오리엔트 세계를 최초로 통일하였다. 여러분들이 이 결론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열 나와 있는데, 피지배 민족에 대한 강압적 통치와 더불어, 여러 민족이 나중에 문제가 반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 리디아, 메디아, 신바비로니아 같은 나중에 나라로 쪼개지게 됐다 정도 나중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좀 알아주면 좋을 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표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하나 있는데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지구라트. 이거, 수메르인, 쌤이 저번 설명했지만, 매일 만들어졌던, 최초였던 우리 우리 그거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우리 하늘을 지는 신전의 이름,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우리 이름 하나 우리 그림과 함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리아에 이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페르시아. 자, 근데 여기서 페르시아는 약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같은 페르시아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어떤 왕통, 그러니까 어떤 혈통에서 만들어졌냐는 부르는 약간 계열이 있는데, 자, 아케메네스라고 부르는 그 왕조가 불려진 이름이 아케메네스조,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나중에는 무슨 사산조라고 부르는 사산 계열에서 만들어낸 페르시아.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중에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만들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사산 왕조에서 만들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셨다는 정도 여러분 상식으로 좀 아시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지역 다시 재통일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중요한 전성기 하나 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이 동양 통해서 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 다리우스 1세는요, 오리엔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광활한 땅을 다 통합해가지고 강력하게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자, 통치정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빨간색 우리 별표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우스 1세는요, 수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됐는데, 그 점령한 땅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찍어두면서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지역의 전통, 그 지역의 문화를 관용적으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이 바로 다리우스 1세의 정말 중요한 나라의 정책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빨간색 밑줄로 다 이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로 피지배 민족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 이렇게 나와서 200년 넘게 통일과 번영을 누리게 됐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대해서 관용 정책 베품과 동시에 다리우스 1세는 머리도 잘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 우리 6번에 나와 있는 말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왕의 귀, 무슨 왕의 눈 이런 여러분들이 단어를 아마 봤을 거라고 기억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 6번 나와 있는 지도를 같이 여러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자, 빨간색 우리 왕별을 크게 이 지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도가 바로 이 오른쪽 나와 있는 이 지도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에서 만들었던 페르시아가 왜
왕의 길을 만들었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주제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밑에 있는 말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옛날에 중심지가 바로 니네메, 수사, 이런 지역이 옛날에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옛날에 수사라는 도시가 옛날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의 굉장히 중요한 수도였는데요. 이 지역에서 넓은 광활한 이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빨리 전달하고, 또 이거와 더불어 각 멀리 있는 지역에서 빠른 세금을 거두고, 또 먼 지역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왕의 군대를 즉각 변방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어낸 게 바로 왕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매우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 밑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쪽에 맨 아래 나온 결론입니다. 자, 까나색 밑줄. 왕의 길을 이용하여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였고, 제국 내의 교류와 상업을 분산시켰다. 그래서 왕의 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 우리 빨간 펜으로 우리 결론 하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왕의 길을 만들어냈던 다리우스의 목적은 바로 중앙 집권 강화.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내용 우리가 돌아와서, 자, 18쪽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다시 내용 돌아와서, 나와있죠. 그쵸? 자, 지방 속주라 부르는데, 속주의 총독과 감찰관을 파견해서 왕의 명령을 잘 듣는다를 감시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료 파견했다는 개념이고요. 자, 도로와 역참제 정비, 도로도 만들고, 각 지역별로 휴게소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이제 명령을 받는 왕의 명령을 받는 사신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말을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관을 만들어내는 시설, 걸 우리가 여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표시해볼까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중앙 집권 체제 강화.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멸망 나와 있는데요. 자, 멸망 우리 이제 표시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다시 배우겠지만, 자, 파란색 밑줄로 페르시아 전쟁. 자, 페르시아 전쟁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테네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재밌는 게 하나 나와 있는 게,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에서요, 이제 페르시아 군이 처음에 이제 아테네 군을 발라서 이기게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이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트로이라고 하는 거대 문바에다가 군대를 숨겨가지고 이렇게 기습했었던 그 유명한 그 전투를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에 관련한 얽힌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중에 멸망을 되는 우리 과정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문화부터는 우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 우리 페르시아 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간 나침반 2편. 우리가 여러분들 일단 먼저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나와 있는 바로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다시 보시고, 이쪽에 나중에 전파되는 우리 과정, 그거와 함께, 페르시아 쪽에서 만들어졌던 각각 여러분들이 문화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동영상 통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는 기병부대를 이끌고 바빌론을 정복했어.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지. 키루스 2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왕이었고,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복을 꿈꾼 제국이었대. 페르시아 제국 두 번째 이야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건 키루스 2세지만 제국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은 다리우스 대왕이었어. 다리우스 대왕은 왕 중의 왕으로 불렸지.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에 화려하고 새롭고 멋진 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대.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도시들의 나이는 대부분 1000살이 넘었어. 정말 오래된 도시들이었지. 다리우스가 보기에 이 도시들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에 어울리지 않았어. 그래서 기원전 520년쯤 다리우스는 널찍한 고원에다 새로운 수도를 지으라고 명령해. 그때까지 세워진 도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도시를 말이야. 새 수도의 이름은 페르시아의 도시 페르세폴리스였어. 페르세폴리스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지. 평소엔 도시가 텅 비어있었다는 점이야. 신기하지? 페르세폴리스는 특별한 행사에만 사용된 도시였대. 봄이 시작되는 춘분에 열린 세맞이 축제가 그런 행사였어. 축제 기간 중에는 제국 곳곳에서 온 귀족들이 거대한 궁전에 줄지어서서 황제한테 갖가지 선물을 바쳤어. 그 궁전의 넓이는 약 12,000제곱미터, 체육관 23개만 했대. 천장을 떠받친 72개의 거대한 기둥은
높이가 20m였고 그리스와의 전쟁. 페르시아 제국 군대한테는 적수가 없는 것 같았어. 하지만 지중해 작은 도시 국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 다리우스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서쪽으로 보냈어.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제국에 넣고 싶었거든. 그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하고 싶지가 않았지. 페르시아 황제한테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싫었고, 기원전 500년쯤 그리스의 도시국가 몇몇은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인들을 그리스 땅에서 내쫓아버려. 스스로를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다리우스 대왕은 기분이 엄청 나빠졌대. 그래서 빼앗긴 도시들을 되찾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 대왕은 수십만 명의 병사들과 군함들을 아테네로 보냈어. 군대를 지휘한 건 대왕의 동생이었어. 두 나라 군대는 마라톤 평원에서 만났어. 페르시아 병사의 수는 아테네 인구보다도 많았대. 페르시아 군대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고 있었고 아테네는 가망이 없어 보였지. 하지만 페르시아가 몰랐던 게 있었어. 아테네 사람들의 용기와 정신력 말이야. 아테네의 운명은 전투 결과에 달려 있었어. 여기서 지면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 없는 삶은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아테네는 필사적으로 싸웠대. 페르시아는 지고 말았지. 이 사실을 안 다리우스 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그래서 아들인 크세르크세스한테 다짐을 받지. 꼭 원수를 갚겠다고 말이야. 다리우스 대왕이 죽자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지. 기원전 480년 황제는 거대한 제국 전체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스를 공격하러 간 병사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대. 우와! 페르시아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거든. 작은 도시국가한테 당한 패배로 화가 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었지.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병사 300명은 10대가 넘는 페르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어. 스파르타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페르시아는 결국 아테네로 들어갔지. 그런데 도시는 비어있었대.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사람들을 살라미스 섬에 피신시켰거든. 아테네 바로 앞에 있는 섬 말이야. 크세르크세스 1세는 바다로 가서 그리스군을 공격하지. 하지만 그리스 애들은 더 빠르고 조종하기가 쉬웠지. 페르시아 군함들은 차례로 침몰했어. 이렇게 해서 그리스는 막강한 페르시아 군들을 2번이나 무찌르게 됐어. 이때부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괴롭힐 생각을 하지 않았고 두 나라 사이엔 평화가 찾아왔지. 이 승리는 그리스를 크게 변화시켜 그리스는 자유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됐고 이후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전성기를 맞이해. 제국의 최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은 페르시아에도 변화를 가져왔지.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로 돌아왔지만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말아. 뒤를 이은 황제들은 제국을 다스리는데 흥미가 없었어. 후대의 황제들이 관심을 기울인 건 돈벌이였대. 걸핏하면 황제들은 더 크고 더 화려한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대. 걷어들인 세금은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값비싼 옷과 노예를 사들이는 데 써버렸지.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황제들 때문에 제국은 약해졌어. 그리고 이쯤 20살 청년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됐지. 당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공격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싶었어.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보병 3만 명과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출발했지. 페르시아 제국의 땅을 차례로 점령하며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에 대해 알게 돼.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좋아하게 되지.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이 마지막으로 격돌한 건 이수스 전투였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워버렸대. 그리고 인도를 향해 나아갔지.
인도에서 돌아올 때부터 알렉산드로스의 이름 뒤엔 대왕이란 말이 붙었어. 대왕은 바빌론에서 제국을 다스렸지. 미인으로 소문난 록산하고 결혼도 했고 말이야. 알렉산드로스는 각 민족의 풍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대. 페르시아한테 배운 거였을 거야. 페르시아 제국이 남긴 것. 거대한 영토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머리에는 새로운 야망이 자리 잡게 돼. 페르시아 제국의 세련된 문화와 그리스의 뛰어난 학문과 예술을 한데 섞는 것이었어.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32이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렸지. 제국을 차지한 건 장군들이야. 새로운 왕조들도 생겨났어. 이집트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소아시아엔 아탈로스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생겼대. 세계의 제국을 세우겠다는 페르시아와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이후로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 하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섞겠다는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천천히 이루어졌지.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은 페르시아로 건너왔고 저 멀리 인도까지 전해졌지. 서양은 페르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대. 덕분에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서양 최초의 운하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었고 우편제도도 페르시아에서 배워 만든 거야. 페르시아에는 닭을 처음으로 집에서 기른 민족이었어. 맛있는 과일도 길렀대. 복숭아, 오렌지 같은 과일, 장미, 제스민, 아이리스, 수선화 같은 꽃을 처음 장식에 쓴 것도 페르시아인이래. 페르시아의 양탄자 짜는 기술은 지금도 세계 최고로 대접받고 있고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페르시아는 거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냈지. 페르시아의 정치, 사회제도와 문화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네, 잘 봤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봤던 내용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아우라마즈다라 부르는 신을 모시는 그런 조라스터교라는 이제 종교가 이제 등장이 돼서요. 조라스터교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이제 국교라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조가 나중에 이제 많은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 18쪽입니다. 빨리 내용을 이제 본문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다시 5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나와 있는 거, 자, 표시 먼저 할게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조로아스터교. 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자체의 문제가 이렇게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페르시아 문제를 딱 물어봐봤자, 이게 막 다리우스 1세의 그 왕의 길 말고는 조로아스터교에 맞게 사실 여러분들 뭐 물어볼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조로아스터 관련된 이 말들이 수능에서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로아스터교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배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먼저 연구하시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로아스터교의 발전입니다. 자, 기원전 6세기경에 정말 살인을 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로아스터가 창시했는데요. 자, 표시 지금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구세주의 출현, 그 다음에 밑줄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밑줄. 그 다음 우리가 몇 개 추가로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책이 동영상 나왔는데요. 불을 숭배하였고요. 여기는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하나 더 적겠습니다. 여기에 천국이라는 개념이랑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쌤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고 어떤 종교랑 관련된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자, 불을 믿어요. 자, 그래가지고 불을 믿은 다음에 자, 이 세상을 굉장히 한몫하고 굉장히 힘겨운 세상이라는 거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배웠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같은 경우는 사방에 굉장히 평지가 많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었어. 굉장히 여기는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굉장히 전쟁과 약탈이 계속 반복되어도 혼란한 시기라는 거지. 이런 혼란한 시기에 자, 어떠한 이 세상을 구원해 주러 올 메시아. 자, 여기 이런 구세주로 등장해가지고 구세주로 등장해서 이 세상을 도와주러 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불쌍하게 죽은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가서 평안히 살고 만약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면 지옥에 가서 죽는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조라스터교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힘든 생활을 구원해주러 오는 메시아.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죽을 때 최후 심판을 받고 인류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죽을 수 있을지를 이제 분간한다는 그런 최후 심판의 개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있는 바로 기독교, 크리스토교랑 관련되어 있는 신앙의 믿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실은 조라스토교에서 만들어진 믿음에서 나중에 유대교니, 크리스토교니, 이슬람교니 나중에 만들어지는 배경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조라스토교는 이런 사상의 의미 때문에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유대교, 크리스토교, 이슬람교의 영향이 끼쳤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표시해보겠는데요. 자,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국제적 성격이다. 자, 왜 그랬느냐? 자, 다리우스 1세가 만들었던, 자, 페르시아. 여러분들 아까 방금 배웠는데요. 자,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있는 문화를 모두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의 문화를 강력화와 하나의 이름 하에 문화를 통일시켜버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독특한 관습과 풍속을 남겨가지고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하게 했기 때문에 따라서 페르시아 나라는 굉장히 국제적이고 굉장히 글로벌하고 다양한 문화가 짬뽕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자, 페르시아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문화가 자, 파란색 밑줄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저 동영상에 나와 있던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정말 모든 훌륭한 문화의 집합체를 만들었던 그 거대의 그런 인공도시 바로 페르세폴리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왼쪽 우리가 저 9번에 나와 있는 우리 저 그림, 우리 맥잡기 나와 있는 그림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네모로 사사라조 페르시아의 은재 물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유리 물병. 자, 사실은요, 페르시아 나라는 예로부터 정말 많이 썼던 자원이 바로 금하고 은하고 코발트라고 부르는 이 푸른색 염료하고요, 유리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물품들을 또 가공할 수 있는 세공술이 많이 발달해서 페르시아 문화가 만들어진 각종의 공예품들이 전 세계로 미역했다는 증거가 많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그 나라에 있었던 국수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 그 나라에 국한되는 국수적인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멀리 퍼져 있는 글로벌하다는 개념, 국수적이라는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은 바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는 그냥 이따 전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의 궁을 내걸고 이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한 700년 이후에 만들어졌던 나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크게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동서교통의 유충지 장악과 함께 지방이 총도 파견하였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멸망 하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로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싸움과 함께 왕실되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고요. 자, 마지막 결론. 자, 파란색 밑줄 이슬람 세력에 멸망당하게 된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결론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력을 잠깐 배웠는데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오렌지 세계에서는 바로 무슨 나라가 등장하게 된다고? 바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종교가 바로 이슬람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이라고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은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했던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나중에 아케메네스 왕조와 사스왕조를 비롯한 페르시아가 건설했었다가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 지역이 다시 통일되면서 이제 독특한 아랍인의 문명을 만들어주는 개념을 우리가 다음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4번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줄 표시해보겠습니다. 파란색 밑줄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정했다. 그 다음에 밑줄로 마니교라는 단어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니불교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마니교라고 부르는 단어보다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단어를 우리가 추가로 적어주세요. 마니교는 이게 지금 인도 북부에 있는 네팔 이쪽에 있는 이제 번성한 종교인데요. 라마교라고 부르는 종교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니불교라고 불러가지고요. 나중에 이 마니교라는 것은 이제 아시아로 건너오게 되면서 불교랑 결합되는 여러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뭐 페르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용했던 이겁니다. 자, 파란색 줄로 공예, 금이나 은을 가공하여서 만들 수 있는 여기 세공 기술 나와 있고, 또 유리공예 기술, 그 다음에 건축술, 그 다음에 쌤이 또 표시 아까 안 했는데요. 뭐 사파이어 같은 그런 푸른색 보석에 대한 많은 그런 정말 예쁜 보석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자, 신년 테스트, 쌤이랑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몇 번부터 같이 풀면 될 것 같냐면, 우리 9번에 3번부터 우리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처라 진주야 쌤이랑 잘하고 있죠? 자, 문제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년 테스트의 2번의 3번입니다. 자,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오리엔트 최초로 통일하였다. 네, 맞는 말이에요. 자, 10번. 아시리아는 이민족에 대한 가혹한 통치를 멸망하고 나서 이후에 이집트, 리비아, 메디아 이런 나라가 분열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런 나라 이쁘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비주민 나라는 아닙니다. 자, 11번 문제.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나중에 페르시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좀 나중에 좀 더 약해져 있었는데 마케도니아가 나세웠던 알렉산드로스라는 대왕이 있거든요. 우리 이 왕은 잠시 후에 잠시는 아니겠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이 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호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근데 너무 중요한 종교입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우리 이 문제 빨간색 별표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세주의 출현, 죽음장의 부활, 최후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원천이 될 수 있는 종교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로아스터교. 알아보세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우리 그다 왕조의 페르시아 나라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우리 관련된 다음 표시를 보내겠는데요. 이집트, 아시리아, 산산조 페르시아 이런 게 잘 정리하게 나와 있어요. 자, 2000년 저번에 배웠던 우리 기억나죠? 그림을 그렸던 문자, 우리 유식한 말로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서아시아 지역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GB 민족에 대한 가혹한 통치의 모습 이렇게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중요합니다. 자, 3번의 사상조 페르시아는 마니교라 부르는 조라스토교의 변형을 만들어서 나중에 불교와 결합하는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페르시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교재 몇 쪽 볼 거냐면요. 우리 문제집에서 쌤이랑 같이 뭘 먼저 볼 거냐면은 우리 교재 24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자 24쪽에 3번 문제와 4번 문제 여러분들 일단은 선생님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푸시고 그래 여러분들 선생님 하면 잠깐 정지해 놓은 다음에 다 풀고 나서 선생님 강의 문제풀이 해설 강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부터 문제 풀어주세요. 두 문제 시작. 네, 여러분 이제 문제 잘 풀어봤나요? 우리 교재 우리 24쪽에 나와 있는 셀프학 건드 테스트 문제 3번과 4번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도는 어느 제국의 최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나라를 보니까 자, 일단 지금 이집트 아라비아라는 지금 지역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오른쪽에 우리 이름만 나와 있는 거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왕의 길. 왕의 길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여기서 배웠던 무슨 시아가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있었죠, 여러분들? 네, 잘 표시해주세요. 자, 이건 지금 왕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나라. 바로 페르시아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자, 문제 3번 문제 보세요. 지도는 어느 제국의 최대 영토입니다. 자, 정확히 말해서 이 페르시아는요, 아케메네스 왕조. 여러분들이 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옛날 지역에 있었던 나라의 모습. 자, 이 저희 중심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수사였죠. 수사.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발 고를 거겠는데, 정답 여기 몇 번입니까? 정답 우리는 4번입니다. 자, 답이 약간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는데, 자, 지중해 제국권을 두고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트로이의 목마 관련된 우리 일화가 있는 나라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계속 4번으로 좀 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모든 가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전 국민에 대한 가혹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용적으로 통치했었죠. 관용적으로. 우리 말 하나 바꿔보세요. 가혹한 모습이 아닌 관용적으로 이 사람들을 널리 착하게 잘 베풀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에트라 공격받고 멸망한 나라는 자, 아케메네스 왕조가 아니라 방금 했었던 나라 기억나죠? 사산조의 페르시아. 정리해 주시고요. 3번. 자, 여러 종교를 종합한 만이교를 숭배하였다. 자, 만이교 여러분들, 만이교는요, 사실은 뭐 사산조 페르시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뭐 이렇게 알겠네요. 그쵸? 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기문화를 처음 사용하였고, 이를 오래 전파한 지역은 바로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치 이 나라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3세기 초 이라크전 농민이 되어 이 나라는요, 이 나라 뭘까요? 아케메네스 왕제 페르시아의 부흥! 자, 빨간색 밑줄. 아케메네스 왕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 세워진 나라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 무슨 나라이죠?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를 뜻하는 내용이죠.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이제 바로 이렇게 먼저 보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내용 잠깐 보도록 할까요? 한글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서쪽으로는 무슨 비잔티움 제국이 이뤄발렸으며 동쪽으로 인더스 강까지 진출했었는데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자 빨간색 줄로 미술 공예 문화 매우 발달. 쌤이 아까 말했던 아까 금, 은, 세공품 또는 유리 관련된 나라가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관련된 말로 고르는 거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조선소교를 열심히 믿어라 라고 국교를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였고요. 나머지 우리 오답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카르타고 등의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자, 카르타고 식민지를 건설한 나라는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를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식민지 건설. 식민지. 사실은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건 원래 나중에, 사실 저번에 설명 잠깐 했었는데,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게 된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건설이라고 말하고 하면 페니키아냐 말할 수 있는데, 식민지를 만들었던 나라는 그럼 로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오렌트 세계를 직접 통일한 나라는 바로, 아까 했었죠? 아시리아.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왕의 키를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좀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오답이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의 자, 우리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있었던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왕의 길에 여러분들 정확한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제 하나 팁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쌤이랑 방금 배웠던 내용이 지금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사사왕조 페르시아 이런 것을 배웠는데 너무 헷갈리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박성준한테 특별히 암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있잖아. 페르시아. 약간 말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요? 너무 짜증나죠? 그래가지고 그 박진주 특유의 그 표정으로 정말 정필에서 너무 배우기 싫어! 여러분 인색하게 자,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너무너무 진우쌤한테 쌤이 너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바로 커피죠. 그래가지고 쌤이 너무 좋아하는 커피 아메리카노 사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런다고? 아메리카노 사줘!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아메리카노 사줘! 여러분들이 쌤과 함께 페르시아 왕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에 내용은 바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세계 어렵지 않습니다. 쌤이랑 잠시 후에 같이 쉬는 시간 통해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